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의 뜨거운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E 독점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반도체 선두 업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정말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될지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의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정말 최근에 HBM3를 내년 초 엔비디아에 제공하기 위해서 최종 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일단 올해 지난 6월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를 SK 하이닉스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호환성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최종 계약이 임박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종 퀄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퀄 테스트는 고객사가 공급사가 양산한 제품이 납품 가능한 품질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수요가 당겨지면서 빠르면 1월 퀄 테스트를 위한 물량이 엔비디아로 이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4세대 제품 HBM3에 이어서 5세대 제품까지 연달아 독점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AI 반도체 선두 업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의 기분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HBM3E는 엔비디아가 내년 2분기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AI용 GPU인 B100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그 B100은 AI 플래그십 그래픽 저장 장치인데요. 이제 기존 GPU H100보다 최고 사양이 좀 강력하면서 AI 게임 체인저로 좀 부각받는 모습입니다. 주로 이제 이는 AI 클라우드와 그리고 또 슈퍼 컴퓨팅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B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3E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좀 수혜가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이제 GPU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이제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 기반 제품을 이제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그런 좀 노력의 하나의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부터 본격화됐는데 HBM3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정대로라면요, SK 하이닉스는 HBM3E에 이어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 사양인 HBM3E까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1위를 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는 않을 텐데요. 자,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 정말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이거 삼성전자보다 더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밈도 있을 정도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물먹었다라는 느낌의 그런 밈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HBM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 가치 고성능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 HBM은 1세대 HBM, 그리고 2세대 HBM2, 3세대 HBM2E, 그리고 4세대 HBM3, 그리고 지금 나온 5세대 HBM3E 순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선보인 HBM3E는 AI 메모리의 필수 사양인 속도는 물론이고요. 발열 제어, 그리고 고객 사용 편의성 등 필수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모두 충족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 측면에서는 초당 최대 1.1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풀 HD급 영화 한 편을 5기가라고 쳤을 때 약 230편 이상의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모바일과 고성능 컴퓨팅에 집중을 해왔었는데요. HBM은 우선순위로 두지를 않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HBM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작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이미 10년 전인 2013년부터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내부에서도 당시에는 HBM 시장이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높았을 정도로 이 성장성에 대한 측면이 불확실했는데요.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제품이었지만 가능성에 일단 투자를 한 셈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 SK하이닉스는 성장성을 알아보고 선제 투자에 성공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생성형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HBM 반도체 쪽에는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은 후발주자들, 예,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 너도나도 HBM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요, SK 하이닉스가 좀 긴장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허 대표님, 자,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에서의 독주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기술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이제 살펴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이제 50%, 이제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또 마이크론이 이제 10% 순서대로 이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점유율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HBM3를 이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53% 수준으로 조금 더 높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는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HBM 제품군으로 좀 범위를 좁혔을 때는 역시 여전히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유지되고 있는 AI 시장의 이제 폭발적인 증가로 이제 그 HBM3의 그 수요 기대감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좀 분위기를 더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전 세계에서 현재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이제 마이크론과 이제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단계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요,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하이닉스 시절에 그때 하이닉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가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듯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엔비디아를 또다시 뚫은 SK 하이닉스. 자, 이 외에도요, 오늘 증시에서 상승 모멘텀을 준 특급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허 대표님,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10월 9일 미국 상무부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이제 무기한 유예한다고 이제 통보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한국의 대중 그 반도체 수출 비중이 이제 60%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중국 매출이 31% 정도 더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의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 연결 잠정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전체에 대한 이제 바닥 통과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AI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모멘텀의 극대화 정도로 분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SK 하이닉스 이슈로 HBM을 포함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업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란 쉽지 않죠.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진단,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쉽고 편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서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적인 그리고 HBM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 분석이 있었는데, 자, 김 대표님,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외국인 투자자들 쪽으로 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달 10월 달 들어서만 해도 SK하이닉스에는 외국인들이 3,420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에서는 9,130억 원, 1조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도 물론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줬지만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폭이 더 빠른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주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HBM3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강한 점이 이 두 기업 간의 평가를 엇갈리게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와의 HBM 납품 계약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나온 기사에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요를 맞춰주지 못해서
이제 계약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 계약이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사는 SK 하이닉스가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SK 하이닉스의 3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 손실 1조 6,400억 원 정도인데요. 3개월 전에 증권사에서 예상 컨센서스를 뽑았을 때 전망한 2조 1,800원보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SK하이닉스 예상 컨센서스를 1조 7천억대의 적자폭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의 적자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을 더 높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 대표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상충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그 실적 추세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좋겠는데요. 이제 우선 이제 26일 잠정 3분기 때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살펴보면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1조 7천억 적자 예상인데 아직 이제 손실 상태이나 이제 1분기 적자가 이제 3조 4천억이었던 점, 그리고 또 2분기는 약 2조 9천억이었던 점을 보면은 계속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바닥 통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이제 지수 흐름이 이제 긴축 공포라든가 또 이제 10월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한번 증시가 주저앉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지속적으로 형성했었던 이제 박스권 상단인 13만 원을 장중 좀 돌파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10월 외국인 기관의 역시 또 매수세도 긍정적이고 13만 원은 이런 거래량으로 한 몇 번 매물을 소화한다면 다음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오히려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지나간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점이 나왔는데요. 이제 지난해 기록했었던 고점,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고점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계속 매물대로 저항을 주겠지만, 계속해서 이 저항대들은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물의 역할이 되게 옅어졌을 겁니다. 지금 13만 원 오늘 돌파를 하면서 일단 중요한 가격권을 잡았는데요. 앞서서 허연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아 있는 매물대들이 14만 원, 15만 원대 영역인데, 신고가를,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는 보여지기 아직은 뭐 판단하기 어렵지만 14만 원에서 15만 원 중반대만 가도 지금부터 10에서 15%, 많게는 20%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시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AI 선두주자 미국의 엔비디아를 품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의 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그에 따른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보석인 HBM 또는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자, 우리 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일단 김호영 대표님. 저는 뭐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항상 해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은 D램을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요. 이 구멍 안에 전도성 물질을 충전해서 내부에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D램을 적층한 다음에 이 D램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SV라는 기술로 약자로 불리는데요. 이 TSV 공정 장비 제조 분야에서 한미반도체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TC 본도 장비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역시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위치의 차트를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허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반도체 전체 섹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중소형 관련 이제 우량주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PSK 홀딩스인데요. 역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 모멘텀을 계속 이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 매출액이 약 910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역시 25% 증가한 수치이고 영업이익도 약 265억 원,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7%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카펙스, 그 투자 비용은 좀 추가 감소되고 있으나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동사에 대한 이제 디스컴이라든가 리폴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이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내년에도 이제 지속될 수치인데 내년 매출액이 약 또 1,300억 원, 역시 또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0% 증가, 또 영업이익도 약 357억 원으로 또 역시 또 전년 동기 대비 35%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역시 또 신규 고객사의 이제 추가적인 확보 이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매출액이 이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크게 상회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주 26,000원을 다시 한번 장악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의 이제 복귀 신호를 10월 17일 알렸습니다. 다시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제 800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830선에서 890선 본격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하면 이런 그 AI 반도체의 탑픽 종목군들은 이제 정고점 1차 정고점 부분까지 이제 시세가 나올 겁니다. PSK 홀딩스 기준으로는 1차 32,500원부터 33,000원까지의 폭부터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개별 종목까지 수혜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김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업황의 훈풍.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백만 명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시간,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올 시기 올까요? 그리고 언제일까요? 저는 이미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도체의 시간에 우리는 접어들어 있는데 예. 사실 최저점이 왔을 때는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알게 되는데 지금이 그 지나가는 과정이고 지나가고 나면 그때가 반도체의 시간이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주도주가 되어 있고요. 사실 장비 업체라든지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주요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는 등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 종목들을 잘 분석하셔서 선별을 해보신다면 좋은 종목들을 또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호영 대표님의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